네,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김예슬입니다. 6월 한 주가 마무리돼 가고 있네요. 이번 한 주 시작은 기대감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특히 어제는 금요일 시장임에도 시장이 강하게 반응을 해줬는데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커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정리해보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답을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여러분의 소통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 저희가 직접 고민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지금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의 답을 찾아줄 두 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네, 머니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시장 정리를 해보면서 다음 주 공략해야 할 섹터와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부 함께 해주실 두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도영 의원 그리고 김민재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6월 한 주가요. 또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지난주에는 날씨가 참 좋았는데 오늘은 추적추적 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 좋아하세요, 위원님? 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세요, 비? 빗소리가 좋아요. 아, 빗소리가 네. 좋아요? 네. 의외인데요? 감성이 좀 있는 남자군요. 저 극티입니다. 우리 김민재 위원님은요? 네. 비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세요? 네. 왜 안 좋아하세요? 집에 있을 땐 좋았는데 나올 때는 그렇죠. 네, 비 맞으면은 또 머리도 처지고 또 그렇긴 하지만 집에서 오늘 또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 시장 전략 제대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극티인 김도영 네. 위원님, 네. 다음 주 저희는 어떤 섹터를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전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올랐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한 템포 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엔비디아의 이제 그 분할 이슈 그리고 1대10 분할에 대한 이슈가 나타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급적인 측면의 우위를 잘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시장 다시 도약하는 AI 산업의 하드웨어 시장 비중 30% 이상에 대한 포지션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요. 반도체로 인해서 수익이 비처럼 내린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전일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하드웨어 쪽에 대한 상승 동력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주 포인트는 H 칩셋 그리고 B 칩셋 그 이후에 루빈과 루빈 울트라라고 하는 R 칩셋에 대한 업그레이드 과정에 HBM에 대한 농도가 H 시리즈가 1배다라고 한다면 B 칩셋은 2에서 3배, 루빈 칩셋은 4에서 5배, 많게는 7배까지, 7배에서 8배까지 HBM이 탑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확대되는 HBM에 대한 시기, 어떻게 보면은 쇼티지, 부족 현상이 더욱더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서 SK 하이닉스의 웨이퍼 생산량이 연간 35,000장, 엔비디아가 필요한 거는 4만 장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HBM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리로 지금 SK 하이닉스의 지속적이고 굉장히 강력한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를 더욱더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전에 웨이퍼에 대한 부족 현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레거시 반도체들에 대한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죠. D램 부분의 웨이퍼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D램은 SK 하이닉스가 생산량을 축소한 그런 가운데 HBM으로 쏠리고 있고 하반기에 AI PC에 대한 생산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특히 이제 6월 10일 날 애플의 WWDC 관련된 행사까지 있죠. 그를 통해서 D램과 낸드 시장에도 쇼티지에 대한 현상들이 더더욱 눈에 띄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HBM은 쇼티지, 그리고 하반기에 D램과 낸드의 쇼티지가 확대되면서 가격에 대한 인상, ASP라고 하는 것이 10에서 20%씩 분기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적인 개선과 성장에 상당히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HBM은 2025년부터 가격에 대한 인상 여부까지 지금 물망에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 달인 6월 그리고 하반기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 산업이 바로 반도체 섹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종목으로는 한 2개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PSK 홀딩스. 이 종목은 제가 전일 금요일 날 럭키세븐에서 오전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목표 가격이 75,000원, 76,0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77,700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제2의 한미반도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나이스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3사에 동시에 납품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리플로우 장비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잘 짜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4대 천왕에서 새로운 종목에 대한 편입, 상당히 유의미한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에 대한 종목은 제가 너무나 강력하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원익 QNC. 쿼츠웨어 관련된 이슈가 TSMC에 대한 점유율을 급속도로 확산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4월 중순 정도에 추천을 드렸던 한마디로 3만 원대 극초반 정도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전일 15.7% 아주 강력한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레벨업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시총이 작은 종목보다는 시총이 큰 종목들로 수급적인 우위 현상이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전히 매력적인 반도체 섹터 지금 담아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히든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도용 말고 약간 뷰티형 쪽으로 가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섹터, 화장품 및 에스테틱 관련된 부분. 비중은 25%로 이거를 도저히 이 자리에서 잡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말 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K컬처, 이 걸그룹과 보이그룹, BTS가 피어 올린 그 공을 블랙핑크와 에스파라든지 르세라핌이라든지 뉴진스, 아이브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강력한 그 모멘텀을 좀 발생을 시키면서 우상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이 전파 속도는 매체를 통한 것보다는 SNS를 통해서 이 전파력이 굉장히 특히 MZ 세대들에게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 브랜드에 대한 확산과 K-뷰티라고 하는 한마디로 화장법에 대한 것들이 아이돌 화장법이 글로벌적으로 좀 전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 그 EPS에 대한 성장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까 전에 먼저 말씀드렸던 반도체 그리고 이 화장품 섹터가 EPS에 대한 성장이 너무나 괄목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성장이 지속적이고 장기 지속적인 현상 그리고 체질 개선을 통해서 글로벌적인 위상 특히 이번에 수출 데이터적인 측면으로 화장품 섹터 전체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약간 비교에 대한 포인트를 보여줬는데 성장 동력이 다른 국가들은 화장품 섹터만 놓고 봤을 때 10에서 15% 정도에 대한 성장을 보였다. 국내 K 화장품에 대한 것은 35% 정도에 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종목을 이전에는 실리콘투, VT, 마녀공장 이렇게 세 개를 탑픽으로 꼽아드렸는데 그 안에서 대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실리콘2죠. 이번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4만 원 안착 이후에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6만 원 커버 레포트가 나왔고 이 종목이 이전에 1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4만 원까지 돌파를 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잡기 힘든 구간에서 실적에 대한 개선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 말고 동남아 시장까지 진출을 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2대장은 VT라고 하는 종목이죠. 잠시 후에 AS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아이패밀리 SC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제 색조 화장에 조금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클리오랑 아이패밀리 SC 두 개를 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탄력적으로는 지금 이름이 긴 종목이 조금 더 탄력이 좀 강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는 그런 산업 테마이죠. 애플 관련 테마 비중 10%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0일 날 WWDC 애플의 개막을 필두로 해서 본격적인 애플의 트렌드 메이커적인 측면이 시장의 두각도를 높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OLED 제품으로 패드부터 해서 전환 시점이 더더욱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과거에 추천드렸던 JMT라고 하는 종목과 한국컴퓨터라고 하는 종목에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리고 이 안에서 AI, 온디바이스 AI 쪽으로에 대한 전환 속도가 얼마나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신제품에 대한 니즈를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폴더블 폰. 지금 애플은 폴더블 폰이 없는 그 구간에서 2026년 양산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폰 쪽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패널을 지금 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 패드 쪽에 대한 맥북 쪽에 대한 것은 LG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패널 쪽으로 지금 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따라서 이쪽에 대한 신성장 개막, 폴더블 폰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현재 판매량은 한 1.5% 정도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4.9에서 내후년 10% 정도까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 안에서 애플이 이 폴더블 폰에 진출을 하는 것은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전 프로 관련된 이슈까지 좀 더해지기 때문에 이 안에서에 대한 흐름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관심주로는 2개 정도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인엠텍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제가 탑픽 전쟁에서 추천드리고 나서 수익을 잘 봤던 그런 종목인데 다시 한번 20선 돌파를 보여주는 이 구간에서에 대한 매력도는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장인지 외장인지 두 개를 동시에 생산 및 납품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회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BH라고 하는 종목 또한 이번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6월달 우리가 먹을 떡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진격을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형, 뷰티형, 그리고 애플까지 우리 비를 좋아하는 김도영 위원의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를 안 좋아하는 우리 김민재 위원님 다음 주 시장 전략 들어볼 텐데 우리는 다음 주에 어떤 섹터에 좀 눈을 돌려볼까요? 일단 시장은 계속 위가 좀 막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수익을 가장 높게 내기 위해서 어느 쪽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 여전히 우량주보다는 당연히 테마주의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상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 영일만 관련된 이슈라든지 기타 테마 쪽으로 지금 항상 당일에 상승률 상위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철강 쪽도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중은 10% 정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기자회견까지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좀 외신에서도 보도가 될 만큼 이목을 끌고 있는 게 바로 이 원일만에서 이제 유가스전이 발견이 됐고 이에 따른 모멘텀을 지금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할지 이런 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테마성 이슈는 항상 논란이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대부분의 돈들은 이 유가스전의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를 기다렸다가 따라붙으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철강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잘 눌림을 받은 종목 한해서는 베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의 수송이라든지 운반의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강 같은 경우는 이러한 영일만에서 원래는 원전과 천연가스 같은 경우만 이 테마에 포함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테마가 확장되고 있죠. 즉 돈덩어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테마가 커지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철강 쪽도 여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 저는 두 종목을 일단 보려고 하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테마주는 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은 하이스틸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스틸 지금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여러 차례 급등이 나왔었고 거래량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뽑히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거래량이 뽑힌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관심이고 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그 주가가 급등이 한 다음에 눌리고 있고 사실상 금요일 같은 경우가 기자회견 뒤로 주가가 오히려 밀려 있지만 이 적정한 주가, 즉 기술적인 조정을 잘 받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또다시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달 고점, 5월달 고점이 위로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우량주도 충분히 괜찮지만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는 테마주를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4,100원대를 여전히 잘 지켜주는, 즉 보시면 5월달 상승폭이었을 때는 이 4,100원대가 저항이었다면 이 부분대는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고 지금 저항이었던 자리를 지지로 잘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내가 철강 쪽을 눈여겨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하이스틸을 일단 최선호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종목의 철강주를 한번 보게 됐을 때는 화성밸브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워낙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경고딱지가 붙어 있지만 사실상 이런 테마주에서는 오히려 이런 걸 훈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장주로 오히려 취급을 해주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부분인데 첫 번째 저항 구간이 6,530원이었었는데 이 구간대에서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 그리고 그 다음 저항 구간 7,950원대였는데 갭 상승을 통해서 돌파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 금요일장에서 하락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들이 추세를 깨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요일에 하락폭이 컸지만 지금 보시면 3거래 연속으로 같은 가격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변동성만 있을 뿐이고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변동성만 있을 뿐이지 주요 기술적인 지지를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장에서도 이 구간대를 잘 지켜준다라고 하고 양봉을 보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짧은 기간에도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테마를 한번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신규 상장주를 여전히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량주는 지금 지수가 좀 막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상 올라간다라고 할지라도 연속된 고점, 쌍봉을 지금 맞고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점까지 올라갈 때는 또다시 물량 소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량주는 차라리 저는 올라갈 때마다 조금 챙기자라는 관점을 여전히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 메리트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즉 과거부터 거래가 별로 없었다 보니 위로 물려있는 물량이 없다라는 게 사실상 주가가 한번 흐름을 타게 됐을 때는 치고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누가 뭐래도 당일 상승률 상위를 보게 되면 거의 다 테마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대 상황에서는 수급이 먼저 잘 쏠리는 쪽을 공략하시는 게 테마주 또는 신규 상장주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쪽에서 워트를 한번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기술적 지표에 근거해서 이 신규 상장주도 움직이고 테마주도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워트의 차트를 한번 잘 보시면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박스권을 잘 이루고 있고 상단과 하단이 명확하게 잡혀있던 종목인데 최근에 거래량과 함께 이 구간대가 돌파가 나오고 지금 마찬가지로 N자를 가기 위해서 기존의 저항이었었던 자리를 지지로 잘 변경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항대가 뚫리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항이 뚫리기 전까지는 박스권 상단이 오히려 매도자리지만 저항대가 뚫리고 나서 지지를 받게 됐을 때에는 오히려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중에서는 신규 상장주 워트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신규 상장주 한번 더 보게 되면 IMT를 한번 마찬가지로 공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이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에 속하는데 어쨌든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총 상위 종목이 올라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어쨌든 수급을 조금 더 받아가기 때문에 신규 상장 중에서는 반도체가 여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IMT도 사실상 워트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써 1월 달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긴 폭의 박스권을 여전히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 4월 달 시장이 하락하기 전에
굉장한 큰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과 함께 돌파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4월 달에 워낙 장이 많이 빠졌죠.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굉장히 하락폭이 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있다 보니 세력들이 주가를 부양시켰지만 밀려내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상장한 이후에 제일 고가였던 자리까지 물량 소화가 한번 됐다라는 거는 이번 구간에서 다시 치고 올라갔을 때에는 아예 신고가 랠리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IMT 같은 경우에는 FST가 2대 주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EUV 노광장비 업체 하면 FST인데 이 업체가 IMT의 2대 주주다라고 한다면 IMT가 FST를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신규 상장주 반도체 IMT도 눈여겨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뭐 신규 상장주는 아니지만 반도체도 10% 정도는 태워야 된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섹터는 반도체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멘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코스피가 지금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타 우량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테마주 또는 신규 상장주 그리고 반도체에서 어쨌든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어쨌든 상승폭에서 봤을 때 또는 계좌 수익으로 봤을 때 제일 높은 상승률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 증시도 보게 됐을 때 다우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한 상태고 S&P 500이나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4대 지수를 봤을 때 기술주가 확실히 훨씬 더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역시나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종목을 보게 되면 퀄리타스 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워낙 큰 낙폭이 있었던 것도 있고 이제 이 오뱅 이슈와 함께 주가가 내려왔는데요. 이제는 지지받는 가격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더 하락하기보다는 올라갈 자리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벌써 5월 달부터 6월 달 지금 연속적인 지지를 계속 받고 있고 이 종목이 가장 크게 급등을 했을 때에도 지금 해당 가격대에서 마찬가지 같은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은 만큼 퀄리타스 반도체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하나는 아무래도 지수가 조정받기 전에 가장 셌던 섹터가 반도체에서는 섹터라기보다는 테마라고 해야겠죠.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 종목 중에서는 캠트로닉스가 가장 차트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자율주행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이 OLED, 애플의 OLED 전환에 따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돼서 유리기판과 OLED 그리고 이 자율주행의 모든 모멘텀에 공존하고 있는 만큼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엔 또 이 애플의 개발자회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모멘텀도 챙겨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보게 되면 급등한 다음에 지금 계단식으로 잘 상승폭을 유지해주고 있고 시장과 하락에 상관없이 고점대를 계속 높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 들어갔을 때 충분히 전 고점까지는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민재 위원님 투혼이에요. 뭐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조심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민재 위원의 철강, 그리고 신규 상장주, 그리고 반도체, 다음 주에 집중해야 할 섹터와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다음 주 시장 전략을 함께 세워봤고요. 전망이 조금 엇갈렸는데 과연 다음 주는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략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두 분의 시장 전략 세워봤고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소통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고민하셨던 여러분의 종목 저희가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접수 가능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닿는 한 한 분 한 분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예, 한화 시스템입니다. 네, 한화 시스템 매수가와 비중도 알 수 있을까요? 예, 18,000에 20%입니다.
네, 한화 시스템 18,000원의 비중은 20%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종가가 17,000원대네요. 방산주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하나 시스템이 방산이랑 좀 몇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네, 하나 시스템이 방산 부분에 대한 것과 신사업 그리고 ICT 이 세 가지 사업 부분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18,000원에서 매수를 하신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가격에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5월달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던 그런 점.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는 약간 디커플링적인 측면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게 조금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것이 조금은 기대치보다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조금 분석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방산 부분은 굉장히 좋았는데 신사업과 ICT 부분에서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이연된 그런 부분도 있고 영업 외에서 디지털 플랫폼 쪽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매출 이연이 잡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적자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 부분도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지금 현재에 대한 자리, 특히 121선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121선 정도에서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은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전 2월달 그리고 이번 4월달에도 121선 지지 또는 살짝 깨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력으로 다시 한번 보답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자체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2분기,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여기에 실망감을 갖는 것보다는 방산과 신사업 이쪽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 특히 이제 위성 그 우주항공 부분에 대한 저궤도 위성 안테나 관련된 이슈가 더욱더 주목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정책적인 그리고 스페이스 X에 대한 우주선 발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잘 짜여져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저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20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2차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26,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 살펴봤습니다. 방산과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최대로는 26,000원까지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다음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했습니다. 네,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예, 호화 해운 네, 흥하해운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시죠. 20%에 3,500원이에요. 네, 흥하해운 매수가는 3,500원, 비중은 20%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민재 위원님과 함께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해운주가 요즘 좀 튀어오르는 날이 많기는 하잖아요. 그렇지만 매수가가 좀 높은 편이에요.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샤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약간의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시간만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뭐 손실 없이까지는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해운 쪽의 모멘텀은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실 운임비가 지금은 떨어져야 되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떨어져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뭐 이스라엘과 이란 쪽에서 계속 전쟁을 하게 되면서 뭐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 홍해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이 운임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이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도 상승의 모멘텀, 즉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이슈가 좀 불거져야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될 때 수급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사실상 이제 더 이상 낙폭은 나올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하실 필요 없지만 비중이 벌써 20%시면 사실상 한 종목에서 충분히 들어간 비중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는다. 단
보유했을 때는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계속 지켜서 가격대까지 지금 다시 올라선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의 준비는 다 해놨지만 뉴스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딱 하나 이제 시간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좀 너무 높은 영역에 있다라는 건데 3,500원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간 매물 소화가 필요하고요. 기존에도 보시게 됐을 때는 이 3,100원대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고점이 나왔었고 이 구간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 즉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3,100원대에서는 저항받고 다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슈 없이 3,100원 근처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에는 나는 자금을 좀 돌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비중을 조금 빼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손절보다는 기다렸을 때 올라올 종목이면 보유해서 가져간다라는 성향이다라고 하신다면 그대로 보유하셨다가 잠깐 3,100원대에서는 물량 소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흥하해운도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때 상승하는 종목인데요. 더 이상 더 눌림이 올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따라서 추가 매수보다는 매수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그때까지 조금 더 보유한 다음에 매도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은 HLB 가 나왔네요. 매수가는 55,000원, 매수가는 55,000원, 그리고 비중은 40%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김도영 위원님. 네. 현재 수익 중이십니다.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언제까지 들고 갔다가 매도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그런 모습? 알테오제니 대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HLB는 실망감에 대한 모습 이후에 지금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모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일 나타났던 기사를 좀 인용을 해드리면 라보세나립이라고 하는 것과 그 칼렘리주맘이라고 하는 것을 병용으로 지금 치료 임상에 대한 것을 진행했을 때 완전 관해가 60% 이상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사가 2시 한 반 정도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은 그렇게 극단적이고 뭐 강력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 조금 더 주목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중이 40%면 상당히 많은 그런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몰두를 하신 것 같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HLB 하나만 보고 대응을 하는 그런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더 다각적인 측면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차트적으로 이번 상승에서 두 번의 강한 하락 그리고 여기서에 대한 다시 머리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회장이 굉장히 영악하게 주식적인 측면의 그 드라이브를 상당히 잘 거는 그런 오너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20선에 대한 돌파 여부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47,000원을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은 7만 원 그리고 그 이후 여기서 이제 관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도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이전 저점인 9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손절 라인은 47,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7만 원 잡아보면서 수익 실현까지 꼭 연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엔젤 로보틱스네요. 급락했는데 추매가 가능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53,000원, 비중은 5%입니다. 민지 위원님, 이 로봇주가 한두 달 만에 엄청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로봇 섹터가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로봇뿐만 아니라 4월달 장이 하락하면서 대부분 섹터가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수급 먼저 받고 있는 게 항상 이름이 좀 먼저 거론되는 게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특히나 비중도 뭐 5%밖에 안 되신다고 하면 추가 매수 대응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인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데이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번 방향을 타면 그 방향으로 계속 꾸준히 좀 움직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엔젤로보틱스가 상승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이 회사의 가장 큰 모멘텀은 지금 LG가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기업이 투자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삼성에서 투자가 들어간다고 하면 종목이 로봇주가 강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LG 쪽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로봇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엔젤로보틱스를 항상 관심 종목에 봐야 되는 로봇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이야 두산 로보틱스가 워낙 핫했었던 게 잊혀져 있겠지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한 후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번 딱 방향을 탄 다음부터는 아주 무섭게 올라갔죠. 3만 원대부터 12만 원까지 무섭게 올라갔는데, 분명히 그 시점에서도 상장한 이후에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로봇주 쪽에서 테마가 붙게 됐을 때에는 엔젤로보틱스도 우선순위 대상, 즉 신규 상장 중에서 어떻게 보면 로봇에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서, 지금은 여전히 아직까지 하락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이 아직 모멘텀을 강하게 받아가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보유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로봇주들이 이제 또 대기업에서 투자 소식이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사실상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사실상 테슬라까지도 그렇고, 테슬라는 옵티머스라는 자체 로봇을 만들고 있고,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피규어 AI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국한된 로봇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대로 보유하셨다가 장대 양봉이 한번 떠주면서 로봇에 대한 분위기가 잡혔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출마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고 매수가 이상에서 정리 가능하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의 전략 김민재 위원과 살펴봤습니다. 비중이 좀 적은 만큼 큰 걱정이 되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대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좀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지금은 조금 보유하고 로봇 섹터의 분위기가 나올 때 그때 좀 제대로 대응을 해도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문자 상담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진짜로 종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도영 위원님, 네. 저희가 두산을 공략을 했었습니다. 정말 무거운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이 이렇게 잘 갈지 몰랐습니다. 네. 벌써 최고가 기준 8%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될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두산은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다시 준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CCL이라고 하는 동방적증판이라고 하는 것을 엔비디아에 직접 납품하는 두산전자의 비지 관련된 그런 기술과 제품이죠. 이것이 B 시리즈로 넘어가게 되면 점유율이 극단적으로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전 관련된 SMR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지분법 평가위. 세 번째는 두산 피어셀이 진행하는 SOF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까지 감안을 한다면 지금 자리는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 특히 20만 원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답을 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대형주 위주로에 대한 수급 유입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형주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대형주 일부분, 한마디로 주도 종목 쪽에, 주도 산업 쪽에 수급이 상당 부분 쏠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 포인트를 잡고 대응해야 되고,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것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직접 수혜주인 지금 1번 타자 두산의 집중도를 좀 더 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이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고 오히려 지금이 이 두산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주도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하는 요즘 시장인데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한 종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VT입니다. 이 종목요, 저희가 25,000원대에 진입을 했는데 35,000원 넘었죠, 이미. 36,000원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인데 어떻게 이제는 팔까요, 위원님? 사실 못 잡아서 들어가기가 좀 무서워서 못 잡는 종목이 아닌가, 네. 이렇게 말할 정도이고요. VT는 제가 여기 머니왕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프로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AS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VT 홀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VT는 일본향에 대한 공략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에 대한 진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으로에 대한 진출 여부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주된 포인트이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약간 실리콘2는 미국에서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VT는 일본에서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그리고 중국은 추가적으로 숟가락을 좀 얹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두 개의 시작은 달랐지만 방향성은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장이 1대장이 실리콘2다라고 한다면 2대장은 VT에 대한 흐름에 주목도를 높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종목은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라이언 오닐의 컵 앤 핸들, 컵 위드 핸들 두 가지로 불릴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흐름이죠. 따라서 차트를 보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전 22,000원, 23,000원 정도에 대한 자리가 절호의 매수 기회였다라고 한다면 제가 추천드렸던 25,000원 정도에 대한 가격은 상당히 빠른 시기에 슈팅 나오기 전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매수에 대한 추천을 안내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5일선에 대한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산업이고 실적, EPS가 증가하는 그런 산업 중 지금 대장격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머니왕 2부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에 대한 전략을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 수익에 대한 매력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T 살펴봤습니다. 무서워서 진입하지 못하는 종목,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네, 여전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화하시는 방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김민재 위원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했을 때 그 당시에도 같은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틀 뒤였나요? 월요일에 그 섹터가 바로 움직여서 깜짝 놀랐거든요. 바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인데요. 흥구석유 벌써 6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와줬습니다. 과연 다음 주도 움직일까요? 네, 테마는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저는 유가 관련 종목들이나 천연가스 종목들을 5월달 내내 강조를 사실상 드렸습니다. 왜 저 전문가는 저 종목만 이렇게 저 섹터만 추천할까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제가 출연하는 승부사라든지 아니면 이 탑픽 전쟁에서도 제가 전화 연결을 하는데 거기서의 모든 종목들도 다 유가와 천연가스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머니왕 대타로 나왔을 때도 흥구석유를 추천을 드렸는데 물량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영일마에서 유가스전이 나올 거다라는 거 알고 한 게 아니라 모든 거는 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급이 계속 들어와 있었고 기술적인 자리를 원래 유가라는 종목들이 한번 튀었다가 꺾이게 되면 추세를 망가뜨리는데 유지를 해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뭔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률을 보게 됐을 때는 지금 결국은 우량주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역시 테마주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테마가 오히려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기자회견까지 했다라는 거는 이걸 하기 위해서 근거를 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정부에서 어쨌든 정책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정책주로 보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원래 유가가 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대응만 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높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하고 최고점이었었던 목표가 고가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적인 부분만 한번 잡아드리면 16,300원대에서 어쨌든 전일과 함께 그리고 그 전날 같은 경우도 비슷한 가격대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낙폭이 컸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산 기준을 모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지금 상승한 기준에서는 지금의 조정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상승에 비해서는 여전히 완만한 조정이기 때문에 괜찮은 조정이기 때문에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베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흥구석유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석유주에 대한 대장주에 대한 의견이 좀 나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국 석유도 같이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의견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같은 의견이고요.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부터 이 머니왕 첫 출연하고 있고 첫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유가스전이 발견되기 전인데 계속 밀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내가 잡은 다음에 변동성을 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시작점 대비했을 때 지금 상승폭 대비 조정을 보게 되면 사실상 그렇게 과하게 조정을 받은 상태는 여전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깔려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 테마 자체가 그리고 11월 달 같은 경우 또는 12월 달 같은 경우가 첫 시추가 들어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 연속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시추와 관련된 정부가 이제 회의를 잡는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게 될 거고 이런 뉴스 때마다 관련 종목들은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량주는 코스피의 고점 때문에 제한적일 거고 테마주가 훨씬 더 수익률 높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석유까지 석유주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도 이러한 관련주들의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고 계신 시간이죠. 종목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위원님, 네. 저희가 이번 주에 공략할 종목은 반도형인가요? 뷰티형인가요? 반도형입니다. 반도형인가요? 어떤 종목이죠?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하이닉스 관련된 종목이죠. DIT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T는 제가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머리를 드는 모습은 상당히 매력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M15X라고 하는 공장이 있죠. 하이닉스의 2026년 이제 완공 예정인 그 M15X의 레이저 어닐링 기계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이제 3분기부터 한 대, 두 대씩 이제 장비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올해는 HBM3, 내년에는 HBM4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서 레이저 어닐링 기계에 대한 추가적인 니즈는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M15X 관련해서 SK 하이닉스가 20조 원을 투자를 하는데 그 안에서의 용인 클러스터 관련된 관련 수혜주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낸드 시장 이제 IDC 데이터 센터에 대한 핵심 중 하나가 낸드 시장이다라고 한다면 동사에 대한 성장에 대한 그 모멘텀은 상당히 뛰어나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4월 달에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32,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던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눌림목 이후 장대 양봉으로 머리를 드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이 구간에서부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1차적으로는 26,000원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21,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DIT 이번 주 김도형 위원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럼 김민재 위원의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위원님도 반도체인가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아닙니다. 저는 우량주보다는 지금 테마주에 집중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 시간까지는 뭐 원유 쪽이었다면 오늘 천연가스 쪽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명은 GSE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뭐 영일만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쪽, 즉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 가격이 계속 상승할 만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WTA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는 폭이지만 천연가스의 선물을 보게 되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름철에 이 냉난방 수요도 있지만 러시아를 원유를 제재를 했는데 이게 다 우회하면서 이게 효과가 없자 지금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도 제재한다는 이슈와 함께 천연가스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또 AI 서버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하는 거를 이 천연가스로 어느 정도 식힌다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선물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모멘텀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4,300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100원 잡아드리고요. 최근에 마찬가지로 한국 국내 테마에 엮여서 상승을 한 폭이 있는데 지금 조정을 받았을 때 오히려 이 상승폭을 반납했기 때문에 저는 올라간 종목 잡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베팅해 보실 분들은 GSE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GSE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위원의 종목 오늘 두 종목이 공개가 됐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서 이 종목들 외에 또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오늘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먼저 김도영 위원님. 네, 반도체 폭발 어떻게 보면 원익 QNC로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 PSK 홀딩스로 원익 QNC로 보여드렸던 이 반도체 시장의 흐름이 6월달 더욱더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공략, 6월달 시장에 대한 공략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민재 위원도 무료 방송이 준비돼 있죠. 어떤 내용 담아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대에 이 한국석유 추천드리고 한 일주일 만에 지금 100% 수익을 나왔죠. 지금 보시면 당일 상승률 상위는 반도체나 우량주가 아니라 이 테마주가 진행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수급은 지금 현재 테마주로 가고 있고 테마주에서 수익이 가장 높게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 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위원과 함께 주말 동안 다음 주 시장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